공돌이에서 만든 콘텐츠 시작합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구독, 설정,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한 뉴스가 신문 볼 때마다 환율이 어떠니 그러죠. 자, 그래서 미국 인플레에 대한 고금리 대응책을 시작으로 해서 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 인플레가 얼마나 높길래 금리를 오르냐.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금리가 8.3%, 내년까지 목표가 1.9%로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를 막 올렸죠. 금년 초만 해도 1%. 근데 지금 자이언트 스텝 해가지고 0.75% 금리 인상을 3번 연속 해가지고 현재 금리는 3.25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 2023년 목표는 4.75까지 금리를 올리는 거로 되어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가졌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미국발 그 금리 인상에 함으로써 온 세계 미국 달러가 그 기준 화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지금 세계가 들썩들썩하죠. 미국 인플레에 대한 고금리 대응 이걸 말씀을 먼저 잠깐 드리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호주에서 제가 방송하고 싶습니다만은 호주에도 그 중앙은행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중앙은행이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 야구에서 페드 또는 연준이라고 하죠. 연준 이사회. 그래서 그 지금 제롤 파월 의장이 왜 7명이로 구성된 그 이사회에서 연준 이사회에서 거기 이자율을 결정하는데 이 자율을 결정하는 그 회의가 위원회가 FOMC 여기 나와 있죠. 여기에서 말하자면 페더럴 오픈 마켓 커미티, 그러니까 그 미국 연준 산하의 그 위원회죠. 회의를 해서 여기 좀 주목할 말이 있어요. 그 미국 연준은 그 금리를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가 오는 한이 있더라도 잡고 말겠다, 싸우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대단한 결정이냐면은 금리를 올린다 하니까 세계 환율이 막 바뀌죠. 자, 여기서 잠깐 그 과거 일본에 있었던 일본의 실수를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겠어요. 경제 원리를 이해한다 하는 셈치고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환율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1980년도인데 일본이 잘 나갔죠. 대미 무역 흑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미국이 이제 욕을 합니다. 자세한 건 뒷장에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환율을 올리니까 엔고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일본의 GDP가 둔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GDP가 둔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경제 침체가 왔다는 얘기죠. 그 경기 침체를 모면하기 위해서 금리를 대폭 내립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일본의 그 부동산 법을 들어보셨죠? 1980년 말에 있었던 부동산 버블. 그 버블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왜냐면 왜 왔냐면은 금리가 싸니까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하자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막 사놓고 하니까 막 너도 다 살고 하니까 이제 법을 맞죠. 그래서 전 이걸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침체 때문에 맨 처음에는 금리 인하를 했다. 다시 금리를 다시 올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금리가 너무 세니까 경기 침체가 맞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금리를 또 내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겁이 나니까 그 이후로 일본이 장기 침체에 들어가서 지금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금리 아닙니까? 그건 뒤에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 금리 정책, 그 일본에 대해서 적자가 났듯이 지금 중국에 적자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여러 가지 그 시장 재편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 그다음 좀 더 일본 얘기를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하면은 엔고 불황을 막겠다고 해서 저금리 정책을 했는데 이것이 그 부동산을 급등시켰다는 건 뭐냐면은 그 당시 1980년대 말에 도쿄의 그 땅을 팔면은 미국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값이 너무나 올랐다는 거죠. 여러분들 프라자 합의 아시죠? 프라자 합의가 뭐냐면은 미국이 대일 무역 적자가 심하니까 모여서 합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니네들 달러 대 달러가 너무 높아, 너무 세, 좀 올려. 그래서 그걸 이제 일본이 받아들여 가지고 달러당 그 환율을 인상합니다. 다시 말해서 1985년 프라자 합의가 있었던 그 해는 달러당 250엔이었어요. 이따 나중에 그 뒷장에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 그 파라제 합의에 의해서 달러 대 엔화를 180엔으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엔고가 됐죠.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그 전보다 1년 전보다 강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출이 저조가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같은 값이면 종중보다도 좀 엔 달러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건 둘째치고 일본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성장이 GDP가 둔화가 돼서 4.4에서 그 엔화 그 조정을 한 그 이듬해에는 2.9로 낮아졌어요. 한 1.5%가 낮았는데요. 그래서 일본은행이 이제 중앙은행이 아니겠어요. 일본은행이 금리를 풀어서 인하해가지고 경기를 좀 어떻게 해볼까 해서 그 당시 금리가 5%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낮진 않았죠. 이거를 2.5% 반을 확 줄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이제 은행이 그 생사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끼리 저금리 대출 경쟁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걸 대출 받아가지고 또 부동산을 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금리가 낮으면은 그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을 넣어도 이자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투자할 때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 가격이 막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매년 20, 30%가 올랐다 그래요.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이제 이 사회적인 그 갈등이 생기겠죠. 뭐 서민들은 집 못 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정치적인 쟁점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한번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금리 2.5%를 다시 2.6%로 올립니다. 금리를 올리니까 그냥 미국하고 저 일본하고 상황은 틀리죠. 미국은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다 보니까 상대국들이 좀 자기 화폐들이 약해져가지고 아구정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 결과로서 금리 인상 결과로서 치렀던 땅값 이것이 맥을 못 추고 이제 하락세가 어떤 조정기를 거쳐서 하락을 합니다. 근데 부동산 보물만 끊어지면 좋은데 일본 경기가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침체가 됐어요. 그래서 주가도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도 급락했고 모든 그 서민의 경기가 나빠졌어요. 이번에는 이제 또 결정합니다. 금리를 낮춰서 1.75%로 왕창 낮췄죠. 근데 이 낮춘 것이 이제 계속 금리를 못 올리고 오늘까지 왔다 그래요. 지금은 마이너스 0.1 금리가 돼 있죠. 그러니까 돈이 은행으로 넣을 수가 없죠. 다 그 집에 서랍에 넣던가 뭐 딴 데 투자를 쳐야 돼. 그래서 인프레면은 우선 경기 침체니까 이거 심지어 여기 그레이트 리세션이 온다. 누가 얘기를 했냐면은 그 워싱턴 포스트지에 나왔던 얘기.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세계화가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인프레가 온다. 무슨 논리냐면은 글로벌 세계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몇 년만 해도 세계 물가가 싸죠. 싼 데서 물건이 들어오고 국내 생산을 안 하더라도 딴 데서 들어오니까 물품만 잘 소태지가 안 되면 걱정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세계는 뭘 경험했냐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서플라이 체인이 끊어지는 걸 관측했어요. 다시 말해서 물건이 없죠. 슈퍼마켓에 물건이 없고 외국에 들어오는 물건이 쇼트지가 나고 왜냐하면 국경이 차단되고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무역이 자유롭지 됐던 것이 그 맥이 끊겼죠. 근데 요즘에는 거기다 덮쳐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범했죠. 그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가죠. 인프라가 더 불을 지피는 그런 역할을 했죠. 여기 위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써놓은 얘기를 제가 밑에 간단하게 번역을 했는데 2008년도에 그 GFC 미국발 금융위기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금융위기가 나오니까 돌파구로서 그 경제학자 층에서는 야 이거 외국에 나갔던 그 제조업들 다시 들어와야 되겠다.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고. 근데 그것이 좀 피크가 된 것이 2017년 취임한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전쟁 중국에 대해서 무역전쟁 폼을 열었죠. 관세 폭탄을 때리니까 중국도 같이 맞대응하고 그래가지고 좀 잘 나가던 그 세계화에 매겨놨던 그런 그 물품 공급망이 끊어졌어요. 더군다나 그 팬데믹 때문에
끊어졌고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기름값 오르고 그래서 세계 공급망이 붕괴가 되는 그런 때가 왔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래서 잘 나가던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이것이 팬데믹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디스럽션 됐죠. 다시 말해서 중국의 그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지난번 제가 방송 주제 따로 만들어가지고 나갔는데요. 막 전 조치를 봉쇄해버리고 하니까 공장에 그 믿고 들어왔던 그 외국 공장들이 생산을 못하고 판매망도 뚫리고 끊기고 그래가지고 세계는 이거 안 되겠구나 공급망을 재편성했다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여기 페이딩이라고 했는데 세계화가 그냥 사라지고 다시 그 세계화 덕분에 물가도 싸고 그 공급망이 안정됐을 때는 물가 걱정이 안 하고 인프레가 없었는데 이제 뭐 조달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자체 조달을 해야 되니까요. 당분간은 인프레가 오고 물품 공급이 끊기고 그런 거. 이 옛날 어떤 그 경제학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야 이거 5세기 동안 그 글로벌 세계화 덕분에 인프레 없이 잘 나갔었는데 이제 그 세계화가 슬슬 물러나간 시점이 왔으니까 공급망을 재편성해야 되니까요. 그 과도기에 있어서는 그 안정된 가격을 유지할 수 없겠구나. 먼 날 옛날에 그 안정된 가격을 유지했던 세계화 시대를 비상하게 되는 날이 오겠구나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뭐 요즘에 그 인프레를 하이라이트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에너지, 딴 거, 후두값도 오르고 다 올랐지만은 오일 쇼크로 인해서 그 70대 오일 쇼크보다는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가격이 2018년서부터 쭉쭉쭉 해서 이렇게 낮게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 몇백 오른 겁니까? 이것이. 가격이 이렇게 그냥 직사로 휙 올랐으니까 에너지 파동에 의해서 다른 물가도 오르겠죠. 다음 장 나가겠습니다. 그 마음이 급한 분들을 위해서 초장에 전체적인 그 세계 경제 지표를 제가 표를 만들어 봤어요. 국가를 나눠놨어요. 저 주요 국가를 미국, 중국, 한국, 일본, 호주, 카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다른 나라도 많겠지만은 그리고 이 자료는 최종 에코노믹스라고 하는 그 자료에서 바탕으로 제가 자료를 꾸몄습니다. 여기 저 알아보자는 그 경제지표는 환율, 그다음에 주식 시장의 변화, 그다음에 GDP 성장률에 대해서 또 실업률에 대해서 인플레에 대해서 금리, 무역 수지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여기 한번 살짝 보실까요? 여기 미국, 중국 쪽인데 요즘 적자 나는 부분이 뭡니까? 자편. 한국도 흑자나다가 좀 적자 났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은 여기 보세요. 중국은 한 트릴리언 거의 8트릴리언 달러 US 달러의 흑자를 내는데 반대로 미국은 마이너스 트릴리언이에요. 그러니까 굴만다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 이거 넘어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때는 이때라고 미국이 잡은 겁니다. 마음을. 더군다나 이제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하여튼 금리를 미국에서 올리니까 이제 한국이 이제 적자가 나고 일본은 그러지 않은 적자가 계속 나왔죠. 이 적자가 지금 여기 보는 요 숫자를 봐셔야 돼요. 이거 US 달러. 요 자기 앵화 빌리언 앵화 달러로 이렇게 하는데 US 빌리언 달러 해놓으면 요거는 764억 정도 US 달러 흑자를 내고 있다는 건데.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환율이 이렇게 나와 있고 한국 환율이 1,400인데 이것은 뭡니까? 내년에는 1,540까지 간다고 나와 있죠. 일본행도 144엔 달러당. 근데 지금 157이니까 이제 N 고에서 N 저로 되는 거죠. 떨어지는 거고. 호주 달러도 조금 떨어지는 거죠. 응? 돈 바꾸는 거에 US 달러 1달러에 호주 1달러에 US 달러 60원 하는 거예요. 이거는 US 달러 비입니다. 캐나다 이렇게 돼서 영국도 지금 영국 파운드화가 막 저기 돼 있고. 자, 요거는 뒤에 다시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경제 지표만 우선 크게 한번 확대를 해보면은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6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6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요걸 한 1.2%라도 좀 올려보자 하는 그런 타겟이 있고, 또 언임프루먼트는 괜찮대요. 3.7%니까 이거는 뭐 언임프루먼트 그러니까 실업률이죠. 4.4로 오히려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8.3이에요 지금. 높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금 내년까지 1.9로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와의 전쟁이다 이거예요 미국이. 그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국제 수지 balance of trade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역 적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0조 달러, 그러니까 트리리언 달러가 적자라는 얘기예요. 1,000조 달러. 요즘 100만 달러, US 달러니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1,000조 달러, 7,000조 달러. 7,000조 달러예요. 7,000조 달러가 적자니까 이거를 어느 수준으로 낮추겠냐? 5,000조 달러로 적자를 규모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죠. 자, 보세요. 인플레가 미국이 지금 이렇게 낮은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낮은 적이. 그러다 보니까 쭉 올라가가지고 지금 인플레가 지금 2020년 초반에는 제로에서 제로. 인플레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디스토바는 내가 볼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 무역 전쟁 선포하고 막 여러 가지 그 팬데믹에 의해서 그 서프라체인 공급망이 디스랍션 되고 그래서 막 그 물가가 오르고 그랬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싹 올라가지고 지금 8%. 응? 여기서 좀 내려온 게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게. 자, 그 인플레에 대한 그 인플레를 잡겠다는 추지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자, 그래서 인플레 잡으면 뭡니까? 아까 일본에서 했듯이 일본의 그 부동산 법을 했듯이 이자를 올리는 거죠. 이자율이 한참 높은 때가 있었어요. 2008년도에 GFC죠. 2008년대 요때 올렸죠. 이거 본 적이 있으나 그렇게 쭉 내려갔었죠. 이렇게 내려가다가 쭉 지금 올리고 있는 거야. 내려가다 올린다. 그러니까 2010년, 11년, 20년 해가지고 이제 올리고 있는 거예요. 뭐 그전에는 지금 거의 0%, 0.5% 이런 거 상당히 좋은 상태였는데 구태여 이자를 올리냐? 물가가 세다는 거예요. 물가. 인플레를 잡으려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 그 연준이라고 그랬죠. 연준에서 3회 계속으로 그 자이언트 스텝을 해가지고 0.75% 이자를 연속해서 3번이나 올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큰 표에서 설명드렸다시피 4.5%까지도 예측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2008년 초 수준으로 회복을 해서 지금은 그래서 이제 0.5%막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금리를 올려서 3.2%까지 왔는데 이거를 금리를 4.5%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설명서는 30분 됐고요. 자, 그러면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의 그 금리 현황을 보면은 미국은 그래가지고 일반적 올려가지고 지금 현재 3.25라고 그랬고 영국도 지금 미국만큼 많이 안 올렸지만 0.5씩 이렇게 올려가지고 지금 현재 9월 26일 현재입니다. 뭡니까? 2.25. 뭐 아직도 금리는 낮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가 금리가 낮네. 0.5%네. 스위스가 금리가 낮네요. 어떻게 되는 거지? 금리가 낮지. 그 다음에 노르웨이가 2.25고 스웨덴 2.25. 그 다음에 홍콩이 3.5.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완전 금리는 동결, 마이너스 금리로 동결된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미국의 금리가 좀 이제 비등하게 왔는데 이걸 더 올리겠다는 거예요. 일본의 경우 여기 좀 어떤 저 메디아에서 나온 거를 가져왔어요. 9월 20일 날 얼마 안 됐죠. 뱅크 오브 자팬 해가지고 일본은행에서는 말하면 마이너스 0.1이라는 저금리를 계속 고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와는 달리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일본이 금리를 안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미국 금리를 올리니까 자기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왜 그랬습니까? 미국의 금리를 올리면은 미국의 돈 가치가 은행에 넣었을 때 이자가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투자의 커머디티가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이제 은행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 주식 갖고 있는 서양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미국 금리가 올라올랑 그러니까 그 주식을 팔아가지고 또 여러 가지 자본을 청산해가지고 미국 가서 은행에 놓으면은 더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달러를 바꿔주기 위해서 원화가 다시 많아지니까 돈이 혼재지니까 원화는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미국 달러 대비해서 약해진다. 올라가니까 말하면 그 교환 비율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왜 일본은 딴 나라들 뭐 영국도 그렇고 다들 미국 고금리에 반응해서 동작을 하는데 왜 일본은 안 하냐? 제 생각은 일본이 옛날에 많이 해봐가지고 조심하고 있지 않냐? 경험할 거 많이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앵고로 되면서 미국이 요구에 의해서 프라자 합의를 해줘가지고 미국이 대일 적자가 많이 나니까 니들 환율을 좀 세게 좀 올려라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좀 엔화 가치가 높아지니까 수출이 좀 작아지고 GDP가 낮아지니까 경기 침체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어떤지 몰라도 금리를 낮춰요. 금리를 낮추니까 뭡니까? 각 기업이 수출은 안 되고 장사는 안 돼. 물건 팔아서 장사를 할 생각을 안 하고 땅 장사를 했다는 얘기. 땅을 은행도 또 거기에 편승해서 더 저금리 대출을 경쟁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기업들은 땅 사놓고 그래서 땅값이 올라오니까 이제 일본의 주식 부동산 버블이 됐죠. 그러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또 금리를 확 올려버리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반복이 됐다고 그랬죠. 몇 차례를 했어요. 지금 일본은. 그러니까 좀 일본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은행의 물가가 일본은 인플레가 2%대가 작고 인플레가 없다 이거죠. 이거를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든지 그런 현재는 안 하고 2, 3년 정도 있다가 생각했다 이런 얘기죠. 현재 금리는 0.1%예요. 여기서 내년도에도 올라봤자 0.1%,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 0.1로. 제가 사는 호주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은 호주의 리저브 뱅크, 그러니까 호주의 중앙은행이죠. 거버나 필립스로라는 사람이 발표를 했어요. 9월 6일이지만 캐시 레이트, 그러니까 맞아 은행 이자를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2.3으로. 자, 아시겠죠?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다시피 은행 말하면 이자가 거의 뭡니까? 제로에 가까웠어요. 거의 일본과 비슷하게. 일본보다는 높지만은. 그런데 이건
기여를 해서 지금 쫙 그러면 특히 한국 같은 경우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그 왜 환율이 약해지고 막 1,400, 1,500으로 갈 것처럼 예상되냐 하면은 그 금리를 미국 따라서 올려서 다 대응해서 올렸지만은 아직도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는 낮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정리했지만 한국 금리가 2.5면은 미국 금리가 3.25면은 아직도 금리 차이가 그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 차이 난 만큼이 금리가 높은 쪽으로 외국 자금이 유출이 돼서 그 돈을 바꿔 갖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화가 많이 풀어지죠. 달러는 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원화가 많아지니까 돈이 흔해지니까 그러니까 인플레가 된다. 환율이 약해진다. 이런 얘기고. 미국 환율이 기준금리가 3.25일 때 이런 같은 컵으로 한국 가고 있죠. 보세요. 자, 금리 이렇게 올리고 있죠. 한국도 따라 오르고 있죠. 그리고 그래프도 좀 다 똑같죠. 거의 그 피리오딕 사이클이 비슷하죠. 예. 다만 그 상대적인 차이가 그 금리 차이가 있어서 지금 달러가 달러 원화가 환율이 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그 1,420 이게 문제냐면 그 며칠 전의 얘기인데 이거 지금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환율 그 역사적인 환율을 보면은 이때도 환율 높았고 이때도 높았죠.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지금 이쪽 이게 낮았던 것보다는 좀 오르고 있는 건데 제일 높을 때는 언제냐면은 여기 보면 1900 여기 97년도에 그 한국 IMF 위기 때 환율이 올랐고 그다음에 미국발 그 금융위기 GFC 그때가 전 2008년 아닙니까? 여기 2010에서 조금 전에 나오니까 2008년이겠죠. 그때도 이제 환율이 확 올랐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위기 시대마다 이렇게 좀 발생하는 그런 건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옛날보다 더 높았을 때는 뭐 1,600까지 가는 적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다 1,000원까지 미만 했을 때도 물론 있었지만은 1,000원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돌고 있었죠. 그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경제 어떤 사이클의 법칙인가랄까 그런 거 되겠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달러 대 앵화는 어떠냐? 이거 보세요. 옛날에 앵화가 하고 오늘날의 앵화가 봤을 때 이때는 앵고라고 해서 그 상당히 강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프라자 합의 쪽 해가지고 뭐 부동산 버블이 일본에 났다고 했잖아요. 그 시기가 1896년도 프라자 합의입니다. 근데 1896년이라면은 여기가 지금 이제 1806대가 여기니까 1986 죄송합니다. 1986년 하면은 요게 2100년이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뭐야 그 20년 차이에요. 부록이. 그러니까 여기가 1985년 돼야 되니까 요쯤 되겠네요. 그러니까 좀 여기가 프라자 합의했을 때 앵고였을 때요. 앵화 가치를 높였을 때 경기가 나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쭉 환율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앵화 가치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출이 뭐 좀 줄어들고 GDP가 일본 GDP가 둔화됐다고 그랬죠. 어떤 현상입니까? 앵화 가치가 높다. 자, 그러면 부동산 버블이 1980년대 말이라고 했으니까요. 요쯤에. 버블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고가에서 앵저로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다시 이제 요즘에서 다시 이제 이런 방향으로 올라간다면은
그 전에 이 정도 수준으로 되는 거지 않냐. 부동산 그 버블전. 그다음에 오스트리안 달러. 여기 호주가 자는 호주 달러와 US 달러를 비교해 있어요. 자, 이것도 이렇게 뭡니까? 이거는 오스트리아 달러 대 이거니까 호주 달러가 더 센 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US 달러 1달러인데 호주 달러보다 더 센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건가? 예,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1,400이 아니라 1.3, 1.4. 예, 여기는 맞바꾸는 시기가 1이고 이때가 이제 맞바꾸는 시기지. 이때 완전히 똑같은 시기. 그리고 지금 요즘은 내려왔다는 얘기는 호주 달러 대 US 달러라 했으니까 호주 1달러당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지금 호주 1달러당 US 달러 값이 0.뭐 얼마 6달러 뭐 이렇게 되니 호주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죠. 위크닝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전에는 호주 달러가 더 센 적이 있었다 이거죠. 호주 달러가 미국보다. 자, 그런 거 되겠습니다. 경제 상식 시간을 지내봤는데 도움이 됐으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